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월 20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시스템 분석 순서는요,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옵션 가격에 의한 투자 전략 세우기, 옵션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주간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변동성 지수에 의한 옵션 포지션 범위, 미결제 선도 세력에 의한 옵션 포지션 분석, 그 다음에 매매 복귀도 금요일시장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일봉 예측 캔들기와 시나리오 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아마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는 꼼꼼히 보기 싫거나 영상 시청하기 어려우신 분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이사르는 어떤 시황에 있어서 자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1시간 이상 계속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최소한 1시간짜리를 3시간씩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대충 듣고 카이사르가 이렇게 하라겠다 해서 몰빵을 한다든지 진행을 하게 되면 파생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꼼꼼히 듣고 자기 기준에 맞는 기준을 찾는 그런 승부 매매를 하실 분들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순간 포착 능력과 인문학적 접근, 이런 파동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것이다,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이런 투자는 깡통나기 딱 좋은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진의 승부처 기준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카이사르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몰빵은 절대 안 되고요. 옵션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오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오늘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렇죠? 2009년도 금융위기를 크게 폭락을 하고 나서 계속 오른, 이 당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미국 시장에 돈을 풀으면서 가격 폭등이 진행이 됐고 2020년도에도 팬데믹 때 돈을 또 엄청나게 풀어서 증시를 끌어올린 시장이 됐고, 이 당시 이제 조정이 기뻤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를 크게 하락을 시켰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잡으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여기는 지금 AI 로 상방으로 끌어올린 그런 시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큰 파동으로 보게 되면 이 파동이 크게 이루어진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된다 하면은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 붉은색 있죠? 이거 붉은색.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색에서 주식을 담아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지금 붉은색이 4,500에 있는데 지금 6,000에 주식을 담아서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소한 이곳에 턱을 올라갔던 자리를 되돌리면서 4,800 정도 내려왔을 때 최소한 매수를 해야
상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지. 여기서 사서 과연 얼마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서 매집을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매수할 때가 있어요. 때. 그 다음에 매도할 때. 그래서 주식은 때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폭락할 때 매집을 해야 되고, 폭락할 때 매집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금융위기 때 폭락할 때 매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2009년도부터 이렇게 크게 3번의 매수 기회를 주고 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여기에서가 아닌 4,800대 5,000 부분에서 매수의 기회를 다시 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지, 이 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홀수에는 강하다. 2025년도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 홀수에는 상당히 강했죠. 짝수에 약하고 홀수에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고공권에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25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잡아서 올리는 그런 파동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격이 너무 과하다. 그렇죠? 이격이 너무 과하죠. 최소한 5천선에서는 잡아야만이 수익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봐도 주식의 이격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5천선에서 결국 밀려 내려오고 또 급등을 했다가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하는 것보다 기간 조정을 보이든 가격 조정을 보이든 5천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주식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생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점을 찾아서 지금은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캔들을 깨고 내려가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자. 그렇죠? 오른쪽 어깨에서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올라오면 또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여기 또 올라온다 그랬어요. 올라와서 이제 6020포인트, 6050포인트가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입하면서 환호에 답을 해서 추가 상승으로 6200이나 300선까지 갔다가 밀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된 시장이다. 11월 달에 당선이 되고 나서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한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가격 조정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앞에서 큰 그림을 보셨듯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 5천선, 주봉으로 봐도 최소한 5,300선에서 매수를 받아야 위로 주식으로 먹을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위에서는 숏을 생각해야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지수 보게 되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이게 4.7을 넘어서 5.0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은 트럼프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재정 적자 폭을 확대를 할 거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자기 GDP의 GDP를 넘는 지금 부채를 안고 있죠.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 이자만 해도 지금 연 25% 정도 아마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도 부채를 확대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트럼프에 대한 그 관세 정책이라든지
금융 부채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이 어쩌면 마무리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요. 이번 주에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이 이제 유력시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미국의 금리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 증시 미국 증시는 5.0 근데 우리 시장 봤죠? 2023년도에는 5.0에 근접했을 때 4.0부터 급락을 해서 5.0 넘었을 때 급락을 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4.5, 5.0 금리가 내려가면서 V자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유동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4년도에도 보면 어땠습니까? 급락하고 급등하는 그런 파동이 계속 진행됐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1기 때와 똑같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파월 금리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에 대해서 엄청 다퉜던 시기가 있어요.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파월은 어떻게 된다? 인상을 해야 된다. 3월 달부터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할 때마다 주식이 좀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인상 때 또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때는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도 또 인상을 해서 더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하고 나서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파월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비둘기적으로 돌아선 거죠.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게 폭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비둘기 스탠스를 취하면서 미국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죠. 3.75 이런 스탠스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것이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서 둘 간의 금리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 싸우게 된다면은 아마 시장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지금처럼 부정적인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옵션은 입문하기는 참 쉬운데 수익 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옵션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옵션은 소액으로 아니면 그 살아남는 사람들은 보통 양매도나 합성물로 했을 때 옵션으로 살아남지 네이키드로만 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시간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급격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설령 상방이다 하방이다 방향을 맞추더라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행사가를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이 아니면 옵션은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대충 이 정도 지수면은 대충 사서 모으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옵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수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기간에 콜을 계속 지고 있다면은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이미 풀이가 다 감소된 상태에서 손실을 다 본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옵션은 그만큼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정확한 타겟점을 찾지 못하면은 옵션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경위를 지구상에서 가장 손실내기 좋은 상품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수에게보다 옵션을 가르쳐줘라. 그렇죠. 파생이 아니고 옵션을 가르쳐주면 원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복권은 복권보다 더 위험한 게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자 수익 확률이 70에서 95 확률이고 포커는 58%에서 54%, 홀짝 게임 선물 양매도 세력은 50%, 그 다음에 고스톱 33, 경륜 30%, 그 다음에 경마는 10에서 30%. 그 경마보다 더 위험한 게 복권 사는 거고 옵션 매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옵션은 복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고 초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위험한 위험 자산에 있어서 최하단에 있는 것이 옵션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옵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이 된다. 여러분들 특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옵션에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다. 옵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생을 걸어야 한다. 그렇죠? 통찰력이 없다면 옵션에 미쳐야 한다. 그렇죠? 옵션은 인생 역전이 아니고 인생의 파산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되도록이면 오랜 동안 공부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어떤 상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느냐? 선물 투자. 최소한 50%의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나마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옵션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으면 다음같이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품이지만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옵션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렇죠? 옵션을 배우는 열정으로 하면 다른 인생에서 성공하고도 남는다. 옵션 고수를 만나 통찰력 능력을 배우면 된다. 옵션을 복권처럼 하면 된다. 옵션을 오락게임처럼 즐기면 된다. 카이사르 통계에 의한 기다림을 할 줄 알면 인생 역전이 된다. 이것을 제가 오랜 동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옵션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갖춘면은 그나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가 2.5에 있는 행사가 1.5의 행사가를 아침부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 풀이가 감소한 10시나 11시 오후 2시에 타겟팅을 해서 이겨야 된다. 9시에는 절대 옵션에 대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면 안 돼요. 풀이가 감소됐던 9시 반 이후라든지 10시, 11시 오후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요거 언제? 만기일 기준. 만기일 기준이요. 그리고 다른 날은 특히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만기일 위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200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있죠. 보통 이제 1개월 결제가 되니까 이때도 주 단위로 첫 주차는 좀 버리고 2주차에 승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찾아서 한번, 그 다음에 3주차에 한번, 그 만기주에도 되도록하지 말고 만기일에 시간대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1, 2, 3, 4주 코스피 200 옵션 같은 경우는 1주차 프리미엄, 2주차, 3주차, 4주차 프리미엄을 전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두 공부하려면은 엄청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1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오죠. 1개월에 한 번씩. 1년이면 24번, 아니 12번밖에 안 와요. 12회. 12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초입 입문을 해서 만기 결제가 12번밖에 겪지를 못해요. 경험적으로. 12회. 그러면 이 파생에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도 몇 번 견디겠습니까? 이거 10년 한 사람 120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옵션은 한 달에 한 번 결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정확하게 타겟팅하지 못하면 코스피 200 옵션도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2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석을 해도 그 분석한 확률값에 의해서 투자를 해도 지금 70%가 넘질 못해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맞춘다 하더라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확률도 70%밖에 안 되지. 지금 뭐 8, 90%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없어진다? 시드머니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돈이 없어진다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만기일만 되도록하시고 평상시에는 선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옵션을 하시면 뭐 복권 게임으로 하시라. 10만원, 25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3시 이후의 결제는 당일 수익금 또는 10만원 이하로 복권 맞추기 게임을 하다 보면 여기서 대박이 난다. 이게 25만원, 옛날에 25만원 걸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기 전날 25만원 오버했더니 다음날 1억이 되더라. 그렇죠. 요게 이제 복권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소액으로 25만원, 100만원 걸었는데 1억, 2억이 되는 그런 파생상품이 뭐다? 옵션이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걸 맞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한 번 베팅하는데 뭐 1000만원을 넣는다든지 2000만원을 넣는다든지 어떤 분은 뭐 1억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깡통이 되는 거예요. 거의 수익 나기가 어렵다. 다시 한번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옵션은 절대 큰 금액으로 하지 말고 소액으로 복권 게임을 하다 보면 수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아셨죠? 그리고 밑에 이제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무한 반복 연수 총 금액의 10분의 1로 투자금의 10분의 1로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보면 승리할 수 있는 옵션 가격, 그래서 어느 가격을 공략을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길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이건 만기일 기준이에요. 만기일 기준. 여러분들 만기일 기준. 다른 때 기준이 아니고 만기일 기준. 만기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9시 땡치면 하지 마세요. 옵션은 프리가 상당히 프리가 죽었을 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으로 345가 행사가라면 아침에 1.5,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5분 되면은 1.25로,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되면 1.5로 점점 그 오후 시간 0.7, 그 다음에 2시 정도 되면 0.5까지 이렇게 보통 프리가 죽는 거예요. 같은 행사가에 같은 지수로 계속 있는다 하면, 그러면 1.5에서 들어가서 수익 낼 제로, 345가 원래 시간 가치로 제로인데 1.5 가격이라고 하면 1.5포인트 올라가야 내가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가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시장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2.5포인트에서 만약에 5.0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1.5짜리를 매수를 최저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프리가 1.5 붙어 있는 상태에서 5.0 맥심에 가서 팔아야 어떻게 300%예요. 2.5 정도 가서 판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입니까? 한 40% 수익밖에 안 나요. 나머지는 만약에 1.5 윗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무조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 345가 기준이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최소한 1.0 이하에서 승부를 봐야 수익률이 어떻게다? 70%다. 그 다음에 0.75가 80%, 0.5면은 90% 승률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된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매매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래서 오전에 체력 소모하지 말고 프리가 오전부터 불나방처럼 다니면서 매매하지 말고 계속 노리고 있다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 언제? 아침 10시나 10시 반, 빠르면 9시 반, 오후에 2시, 1시 반, 2시 이런 시간대를 공략을 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 옵션을 하지 마세요. 옵션 이거 이해를 못 하면 제가 이거 엄청난 것을 여기에다 써놨는데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옵션을 하지 마세요. 무조건 깡통이에요. 이것을 이 옵션 가격 수익률 확률을 아는 분도 매매에서 수익 내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것 자체도 모른다면 옵션에서는 무조건 집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대박은 날 수 있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가 야구공이 크게 보여서 맨날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깡통이 지름길로 된다. 그리고 옵션은 투자금의 10분의 1을 무한 반복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1000만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계속 100만원으로만 투자를 해야지 거기 300만원, 500만원 투자해갖고 옵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만원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1000만원 처음에 10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원을 얻었다. 그럼 1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을 해서 100% 구간 100만원만 벌었다. 그럼 12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 컷, 50% 컷. 그래도 원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만원을 해서 2번 이겼다. 그러면 1300만원이 되죠. 또 2번 순실 났다. 이것은 제가 평균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100만 원을 베팅을 했는데 그것이 100% 이상에서 청산을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100만 원이 50% 컷을 한다든지 그냥 깡통이 난다든지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손절 금액으로 한정을 해서 만기날 대응하면 한 달에 8회잖아요. 8회. 4번은 이기고 4번은 졌는데 4번은 100% 이상에서 청산을 하고 4번은 50%에서 컷을 했다 하면은 최소한 2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200만. 그 다음 달 3개월. 그럼 총 얼마의 수익금이 3개월에 600만 원을 채운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옵션이 활활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 16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200만 원씩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비율로 한다 그러면 6개월만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시작했는데 2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그럼 2800만 원에서 이번에는 300만 원씩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적으로 이것 원칙대로 다 되지는 않겠으나 이와 근사치로 된다면 원금에 어떻게 돼? 4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금액으로 무한 반복하고 이후에는 300만 원 이상 늘리면 안 돼요. 우리 시장 위클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넣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제 300만 원을 하는데 그때는 100% 아니고 시장을 길게 보면서 200%, 300%, 400%, 500% 수익 내는 방법을 3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4,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하면 베팅을 12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300만 원짜리가 어떤 날은 300%도 내오고 400%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손절은 뭐 50% 손절 치면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금에서 4,600 생기게 되면 1년 내로 뭐 6천만 원이든 1억이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 옵션 투자를 하라고 하면 통장에다가 한 1억 정도 넣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벨팅하다 막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옵션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고. 1,000만 원짜리 계좌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옵션은. 옵션 1,000만 원짜리면은 레버리지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 곱하기 50배예요. 여기에 곱하기 50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주식 투자로 따지면 레버리지가 엄청납니다. 50배면은 1,000만 원이면 5억이고 여기에 하면 250억이네. 1,000만 원이면 주식으로 250억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레버리지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에 1억 원짜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섭죠. 주식 1억 원어치 사서 1% 손실 나야 100만 원인데 1억 원어치를 옵션을 산다고 봐요. 순간 그냥 100만 원 없어져요. 1%는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야. 1초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막 1,000만 원, 몇 초면은 1,000만 원도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돈이 크게 넣어서 크게 버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액으로 크게 버는 것이 옵션이다라는 거야. 이걸 원리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매매 복귀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서 옵션으로 승부하려면 항상 무슨 자리냐? 그냥 단봉에서 옵션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쌍봉, 이런 쌍봉에서 옵션을 풋옵션, 내가 하방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쌍봉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뭐 30% 컷을 잡는다든지 50% 컷을 잡는다든지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요 꼭지부터 얼마? 최소한 풋옵션 100%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산 가격이 아니고 저점에서 10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또 해서 이곳에서 뭐 한번 청산을 한다든지 하고 또 사서 여기가 5일선 부근이죠. 그러면 이게 100%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좀 전에 보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5일선 부근에서 콜을 사야 되겠다. 콜을 사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위로 100% 아니면 밑으로 50% 컷 잡고 매수를 5일선에 사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수익이 남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335몰이 어떻습니까? 쌍저점에서 0.5 이상 됐던 것이 어떻게 100% 이상 왔죠. 그리고 이거 잘못됐어요. 요게 콜옵션. 여기 풋옵션. 풋옵션이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요렇게 수익이 나고 계속 죽었죠. 저점에서부터 100%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털어버리고. 콜옵션도 밑에서 5일선 근처에서 샀다고 하면 100% 줬죠. 한번. 종가상으로도 거의 줬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됩니까? 농으로. 쌍저점, 쌈봉, 그 다음에 이평선 어디 근처에서 나는 기준을 딱 세워서 해야 되겠다. 되돌아가서 옵션을 이런 데서 단타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옵션이 확확 죽어요. 그렇죠. 이것을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초단타가 돼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다.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지만 쌍봉이나 주요 이평선에서 승부하는 매매를 하시면 된다. 여기서 100만 원 걸어서 풋으로 50% 손실 보고 했을 경우 100% 이상 구간에서 청산을 하면 수익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콜로 나는 이평선 근처에서 콜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100% 이상 나왔죠? 나왔잖아요. 두 군데 뒤에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 그 멤버십 회원들한테 옵션 양압이 3.0 이하로 들어갔다. 매우 낮은 가격대이다. 야간에 한 번 더 양압이 줄어들 경우 양매수를 해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시작해서 11시 30분에 시작하죠. 여기서 1시간 동안 방향성을 보고 수익 내고 나와라. 이건 테이블에서 그래서 2.75니까 이걸 양매수를 하든지 332물과 337.5 마이너스 30% 손실 각오하고 마이너스 30%가 먼저예요. 마이너스 30% 100만원 했을 때 2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이 6 60만원 손실 보고 들어갔다 하면은 이날 아마 야간장에서 100% 이상 갔을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100만원 콜옵션이 100만원 밑에 100만원 이게 200만원이 된 거고 이것이 아마 50% 정도 손실이 났다면 최소한 50에서 60만원은 수익을 본 매매가 되겠다. 이렇게 풀이 양합이 어느 가격대가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언제 양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더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제가 카이사르가 양매수를 해도 수익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을 한 거거든요. 여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날 딱 보니까 옵션 테이블에서 벌써 프리가 죽는 것이 딱 눈에 보인다. 그러면 야간에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근을 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만이 옵션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다음 주부터 환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23일 날이죠. 그 다음 이제 일본의 BOJ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원화도 지금 1458원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박스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계속 박스권이고, 그런데 엔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156엔으로 지금 엔화 강세로 돌아섰죠.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150엔. 만약에 150엔이 무너지게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가 또 대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 옛날 8월 5일, 작년에 8월 5일 날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와 같은 현상은 없을지언정 그래도 우리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원화 환율과 미국 국제 선물의 어떤 디커플링 상태가, 근데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엔화도 만약에 강세로 떨어지게 되면 호황제가 막 뒤섞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막 하방 갔다 상방 갔다 하방 갔다 상방 갔다 이런 출렁출렁하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만약에 엔화도 엔화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원, 150엔대를 지지를 해주고, 만약에 미국의 국채 선물이 떨어진다. 4.5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지수가 반등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금리도 미국 국채 금리도 막 뛰고, 만약에 엔화도 강세로 돌아선다면 우리 시장은 상방으로 가기는 어려운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서 미국 국채 선물이 얼마만큼 요동을 치느냐, 엔화가 얼마만큼 요동을 치느냐에 따라서 시장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로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올라가죠. 지난달에는 제가 틀렸다고 했어요. 이번 달에 양봉을 120개월선 지지를 하고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목표는 2580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253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2550포인트가 남았죠. 과연 50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 선물로는 340선 전후가 된다라고 벌써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지가 된다면 이 양운에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탄핵 국면 해결됐고 국가 신용등급 문제도 해결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뭐가 등장한다?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대두가 된다. 그게 아니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곳에 써놨는데, 다음 주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조심을 해야 된다. 앞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느닷없이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막 질러댑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막 엄청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이 이미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우리가 그 장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는 것만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 측에서 뭐 고려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이제 여러 다른 나라에서 미국 쪽에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너무 강경하게 이미 발언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나라에서 뭐 저자세로 나온다든지 어떤 외교 협상적으로 해서 관세가 생각보다 약해진다는 그런 판단이 되면 지금 시장하고는 다른 형태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트럼프와 파월의 금리 싸움,
2018년 8월부터 12월 달까지 파월하고 엄청 싸웠는데 결국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다가 폭락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파월이 그냥 만만하게 트럼프한테 지는 게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트럼프보다 기업의 본질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주식 투자가 돼야 되고, 파생인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폭락했다, 폭등했다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앨런이 지금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해놨어요, 바이든 때.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부채 이외에도 또 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건지, 미국이 GDP 대비 지금 이자 비용이 26%, 막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합니다. 일본은 옛날에 이제 계속 국채 발행했을 때 제로 금리잖아요, 제로. 그래서 이자의 0.25%만 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지금 뭡니까? 국채가 지금 4.5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만약에 제로 금리에 가깝게 2%나 1%로 내려온다면은 추가적인 재정을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숨통이 트이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고공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이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부채 한도에 대한 의회 결정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현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주식의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들었으면 이거 확실한 것보다 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그렇죠?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이런 트럼프 일기 때는 그런 측면에서 고공을 행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낮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워낙 고공 상태에 있는 거죠. AI 때문에 지금 연일 계속 급등을 해서 너무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다면 아마 2월달, 3월달부터 미국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단기간으로는 다음 주에 일본 다시 말씀드렸고, 2월달부터는 하여튼 주식 투자 극히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반등하는데 2540에서 2580포인트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충분하다, 이겠죠.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저 PBR이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그 다음에 미국 시장과 키 맞추기를 해야 되죠. 미국 시장 고공행진에서 이런 키 맞추기 구간으로 하면, 그리고 우리 탄핵 국면 이미 이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간에 있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구간이기 때문에 2600선 구간까지는 한번 충분히 올라와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본의 문제만 대두되지 않는다면 한번 이곳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됐죠? 그래서 지금 60일선에서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지금 올라섰고 5일선도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지고 60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최대한 2560이 121선이죠. 그 2620선까지도 이 구간이 있는데,
요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선이고 121선은 한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어쨌든 5일선, 61선, 21선인데 5일선을 확 61선과 데드크로스에서 꺾어지지 않는 한, 돌발 악재가 되지 않는 한 우상향을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조지표가 이제 과열권으로 조금 들어서는데 아직 여력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물 파동. 월봉은 뭐 똑같으니까. 이제 주봉을 놓고 선물 파동을 보게 되면, 제가 여기 20개월 선을 잘 보라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죠. 337선을 와서 딱 부딪히고, 이번 주에도 336선에 와서 부딪혔어요. 과연, 이게 335.50 정도 되는데, 20개월 선이 이번 주에, 이게 만약에 올라선다. 최소한 이제 지난주로 따지면 335.85를 돌파하게 되면, 위쪽으로 120 주봉이 339.20이에요. 339.20. 그리고 카이사르가 목표한 340선, 40에서 41선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다시 내려가서 335선을 지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되돌림 347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명절 전까지 이번 주에 일본 BOJ 문제 금리 인상에 따른 BOJ 문제가 해결되면 이 구간을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자들은 335.5080 부분을 과연 이번 주에 돌파를 해서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상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 분석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61선에서 수급선에서 엄청 싸웠죠. 그 다음 5일선 지지를 했고, 노란선 지금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는 파동이다. 그래서 5일선 무너질 때까지는 상방으로 계속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80분으로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역헤드앤숄더 모양이고 보조 지표로도 이쪽 과매도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파동에 50을 넘어섰고, 지금 다시 여기서 약간 조정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죠. 행복하면서 아직 과열권은 아니다. 과열권 올라갈 때까지 얘가 파동을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겠나. 그래서 요 과열, 이런 붉은색이 나왔을 때 숏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60분 파동으로 보면 월요일날 시장에 335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실패를 했죠. 336선. 이번 월요일날 시장에서 6번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35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상방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339가 됐던 340이 됐던 상방을 한번 보자. 여기 깨졌을 때만 얼른 도망 나오는 그런 컷 주고 도망 나오자.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파동을 보게 되면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이 최상단이 340선, 그렇죠? 하단이 330선 10포인트 구간에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급등을 해서 우리 이제 갭 상승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큰데, 336선에 이제 시작할 거죠. 그러면 옵션, 위클리 옵션 상단을 지지를 하는 구간으로 삼아서 335.6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만 지지가 되면 최상단 340선까지 도전할 수 있다.
그 길목은 337.04, 337.75, 339, 340.25로 가는 파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34.20을 만약에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이거 200 기준. 코스피 선물 기준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334.20만 안 깨면 상방으로 계속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유튜브 회원들이나 혹은 준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회원 분들은 어떻게 된다? 9시에 최적 구간 제가 한번 구해보고요. 9시에서 10시 구간 세력들이 이때 이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급등파동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만기 1시, 2시에 또 심층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전달되는 것이 만기 최적 구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확률이 몇 프로? 거의 90% 지금 10번 중에 9번은 지금 맞춰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시에는 방송회원들만 결제 가격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멤버십 회원들은 그냥 1시, 2시에서 추정 치르다가 결제 파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회원분들은 안 되죠. 방송이나 멤버십 회원이 안 되면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옵션 테이블을 보게 되면 금요일날 시장에서 양합이 2.7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들어갔죠. 요즘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보통 이제 3.70 양합이 3.40 사이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시장에서 2.7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매수를 해서 오버를 하자고 해서 야간에서 한쪽이 100% 이상 나오면 수익 청산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기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야간 테이블인데 335물이나 337.5물이 양합이 1.0이 됐을 때 그럼 양합 1.0 양합이 한 2.0 정도 됐을 때 한번 양매수를 한번 진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멤버십 회원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가격대에서 타겟팅으로 네이키드나 양매수를 한번 진입을 해도 수익가 340으로 가면 1.0짜리가 3.0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면 335로 내려오는 거니까 1.0에 잡은 것이 최소한 2.5로 1.5배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이라 손실 내기는 좀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카이사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매수를 한번 진입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물 합성물 만기지수 구간 3월물 합성이요. 지금 3월물을 보게 되면 지금 양매도 세력, 개인, 외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 기타 법인 지금 미결제 세력은 2620포인트 350선에서 2394포인트 구간 317포인트의 양매도로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수익이 큰 구간은 330부터 340 구간이 가장 수익이 큰 구간이 되겠고요. 개인은 지금 전 구간이 수익 구간입니다. 여기 다 수익 구간이고 외국인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 구간에 있고요. 손실은 금융투자가 지금 손실, 기타 법인이 지금 손실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335선이니까 이 구간에 지금 손실이 잡히고 있는데 기타 쪽에서 지금 손실이 커지고 양매도 세력이 수익이 지금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약간의 수익이고, 외인은 337 가면 또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콜매도량이 워낙 많아서 이곳에 337선이 이제 손실 구간 넘어서면 또 수익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347선까지 지금, 방어벽을 347선, 2620선까지도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이사르는, 일본의 BOJ 문제만 크게 대두되지 않고 금리가 폭등하지 않으면, 2580포인트에서 그 윗단까지 가면 262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마 세력들도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 2620선까지 여기서 한 100포인트인데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방은 지금 2400선이죠. 2400 초반에 밀리게 돼서 조정을 보이면 여기까지 지금 서로 첨예한 대립 구간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지금 전날 32.33에서 31.34로 변동성 지수가 아직도 여전히 약간 높다. 평균이 30인데 31.34는 콜풋을 따져서 약간 높은 상태로 지금 급등과 하락 파동이 있어서 상호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동성이 쭉 죽는 것보다는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포지션으로 옵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월요일날 기준은 335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335가 지금 4자리나 나와서 335를 돌파를 하게 되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이 지금 옵션 테이블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만약에 335를 넘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방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335가 기준이 된다. 지금 종가상으로 거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갭상승해서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상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옵션 쪽에서는 지금 포지션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물인데요. 이건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3월물, 그 다음에 4월, 6월, 9월물 이렇게 되면 지금 2월물은 계속 단기 트레이딩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단기 트레이딩을 330에서 340선 구간으로 2월물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3월물은 350선 윗단으로, 아랫단으로는 312포인트까지 지금 합성물로 구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물은 뭐 370, 2700선까지, 아래로는 2360선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포지션을 해놨고, 9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아마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합성물을 큰 포지션으로 구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예측 캔들, 과연 이제 앞에서 쫙 그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시장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느냐. 월요일날 아마 일봉 예측 캔들을 보게 되면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위에서부터 쭉 분석을 했는데, 미국 시장부터 해서 일본 1월 23일 날 BOJ 금리 인상 문제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월요일 날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카이사르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봉으로 일단 336선의 꼭지 둘, 셋, 그
그렇죠? 네, 다섯. 거의 뭐, 여기에 335.25인데, 여기도, 돌파로 했죠.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해서 갭상승을 할 건데, 335선만 이게 깨지지 않는다 하면, 위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충분한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는데, 그 한 단계 더 내려갔는데도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333선을 어떻게 돼? 여기 세 개의 그 매물을 소화를 했다. 금요일 시장에도 이탈했다가 미꾸리 달고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330선 지지를 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334를 붕괴를 하게 되면 하방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컷. 만약에 355도 안 되고 올라가는 파동이면 그냥 매수를 해서 상방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측을 이번은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뭐 살짝 밀었다가 355를 깨지 않고 시초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파동도 가능하고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그냥 급등하는 파동 그 다음에 이렇게 싸우다가 가는 파동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세력이 위쪽으로 포지션이 없어서 이곳에서 위쪽으로 뭔가를 콜옵션이 됐든 주식 선물이 됐든 뭔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 파동을 했다가 돌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리하게 또 막 하방으로 미는 듯이 세력들이 참여하게 막 위에서 계속 때리는 듯 하는데 어느 시간대가 돼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하락은 올라갔는데 338선 언저리나 어디 337선 언저리에서 쌍봉 맞고 무너진다 시초가 그러면 이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하락은 여기도 딱 위로 치자마자 337도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게 돼서 335를 붕괴가 되면 이렇게 또 음봉으로 하락으로 꺾이는 그런 파동이 된다. 하락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회원분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내용이었다. 분석이 잘 됐다. 그러면 나가실 때 꼭 구독하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카이사르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해봤는데요.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시장에서 시나리오를 잘 구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기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